여기에 이번 시즌 이강인이 엄청난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25일 공식 SNS를 통해 스트라이커를 제외한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 최다 득점 순위를 공개하며 화제입니다. 1위는 10골의 모하메드 살라였습니다. 이어 9골로 브래들리 바르콜라였고 8골로 브라이언 음베모, 메이슨 그린우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하피냐였습니다. 7골로 아데몰라 루크만, 콜 팔머였습니다. 이어 6골로 아메드 트라오레, 이강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강인은 10위였습니다. 올 시즌은 창의적 플레이메이커 유형인 이강인 선수가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어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의 기대와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부상 없이 계속해서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의 미친 활약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키미와의 환상적인 연계 힐킥 패스와 바르콜라에게 떠먹여준 크로스, 그리고 환상적인 강인턴으로 수비수 2명으로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진짜 축구 센스와 천재성이 돋보이는 장면들이었는데요. 국내 축구 팬들은 물론이거니와 해외 축구 팬들도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기술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금 증명되었습니다. 실제로 PSG는 이적 시장의 연이은 영입 실패와 엘리케 감독의 전술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레퀴프는 마뉴엘 우카르테와 랑달콜로 무안이 같이 대형 영입이 크게 실패했다라면서 그나마 이강인 같이 저렴한 영입이 터지면서 상쇄하고 있지만 지금은 역대급 암흑기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미드필더 이강인이 세계적인 플레이메이커와 함께 국제축구 역사통 계연맹 IFFHS 플레이메이커상 후보에 나란히 오르며 화제입니다. IFFHS는 지난달 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 리오넬 메시, 케빈 더 브라위너, 주드 벨링엄 등으로 구성된 2024년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 후보 15인을 발표했습니다.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상은 통계연맹이 2006년부터 매년 세계 축구를 빛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겐 황금공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세계 축구 전문가의 투표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통상 연말에 수상자를 발표하는데요. 역대 수상자 면면은 화려합니다. 메시가 통산 최다인 5회 수상했고 사비 에르난데스가 4회, 더 브라위너가 3회,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2회 수상하며 메시의 뒤를 이었습니다. 지네딘 지단, 카카, 토니 크로스, 루카 모드리치 등이 한 차례씩 수상했습니다. 더 브라위너는 지난해 시상식에서 181점을 받으며 100점을 받은 메시를 81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78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시즌별로 가장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친 선수들에게 트로피가 주어졌는데요. 이런 전설들이 수상한 플레이메이커상 최종 후보에 이강인이 뽑힌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통계연맹은 최근 2시즌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뿐 아니라 프랑스 리그안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선보인 드리블 돌파 찬스 메이킹 등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키패스 11개를 기록하며 전체 공동 4위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고 평가받는 이강인이 개인 최고 몸값을 경신했습니다. 시장 가치를 책정하는 트랜스퍼마크트가 8일 업데이트한 프랑스 리그앙 선수 시장 가치에서 이강인은 2,500만 유로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200만 유로에서 300만 유로가 오른 금액입니다. 지난 니스와 경기에서도 빛났는데요. 팀이 0대1로 끌려가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이강인을 교체 투입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날 이강인은 평점 7.2점을 받았으며 태클 성공률 100%를 자랑했다. 또한 패스 성공률은 91%였으며 이번에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준수한 활약에 현지 팬들의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PSG 팬들은 이강인을 선발로 써야 한다. 그는 이번 시즌 초반 최고의 PSG 선수다라는 등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강인의 가치는 이날 경기에서만 한정되지 않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번 시즌 현재까지 총 7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습니다. 니스전을 포함해 총 423분을 소화한 이강인은 90분당 3.6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으며 이 기록은 리그앙 1위, 유럽 5대 리그 선수 중에선 7위의 기록입니다. 이강인의 위에는 부카요 사카, 케빈 데 브라위너 등이 자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리그앙에서 키패스가 가장 많지만 이번 시즌 이강인은 어시스트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동료들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이 유럽클럽 랭킹 4위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현재 소속팀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 정도로 한층 성장할 수 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일간지 디아리오 아스는 1월 31일 프랑스 PSG는 네이마르와 리오넬 메시를 떠나보낸 대신 이강인한테 2200만 유로 약 318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강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열망한다며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4대 스포츠 신문 중 하나인 디아리오 아스는 당장은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 더 나은 팀에 합류할 만큼 발전할 것이라 짐작하는 관계자가 있다며 소개했는데요. 현재 유럽 축구연맹 클럽 랭킹 1에서 3위는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디아리오 아스는 이강인이 PSG를 전성기 마지막 팀으로 여기고 계속 남을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은 도박이다. 킬리안 음바페가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떠난다면 또 다른 거대한 축구 선수가 필요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강인은 2011년 발렌시아 유소년팀 입단을 시작으로 2021에서 2023년 마요르카까지 10에서 22살을 유럽 축구연맹 리그랭킹 1에서 2위 스페인에서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는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네 번째로 많은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스페인 1부 리그에서 돌파 성공 횟수 2위, 드리블 유효 비율 5위였으며 현재 프랑스 리그에서는 경기당 승점 획득 2위, 90분당 도움 기대값 7위인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문체부의 감사가 맹탕은 아니었습니다. 축구협회의 아픈 곳을 제대로 찌른 부분이 있었으니 천안축구종합센터의 정부 보조금 유용 문제였습니다. 축구협회는 2021년 7월 천안센터 스타디움 건립에 정부 보조금 약 56억 원을 신청했는데 사무공간이 없는 곳으로 신청한 초안과 달리 문체부와 협의 없이 사무공간 건물을 따로 짓는 것으로 추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굳고 보조금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청했다고 규정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법에 따라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축구협회는 최대 3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하는 등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축구협회의 재정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정 회장이 남은 임기는 물론 사선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큰 재정적 부담을 안은 채 축구협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굳고 보조금 관련 어느 정도 과징금이 책정되는지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 원금 56억 원 전체를 환수할지 여부부터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과징금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정몽규 회장이 정부의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선 도전을 강행한다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액수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영표 해설위원은 홍명보 감독 전술 부재 능력 부재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위원은 경기 내용이 무척이나 난해하기 때문에 뭐라 해설하기도 어렵다. 저도 힘들고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다며 작심 발언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홍명보 감독의 무능력, 전술 부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한국팀이 공격을 짜임새 있게 진행하지 못했으며 수비에서 잦은 불안 요소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전술적인 접근뿐 아니라 선수들의 마인드셋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그나마 장점이라고 평가받은 카리스마형 리더 홍명보 감독을 대놓고 비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몇몇 주요 선수들의 개인적인 폼이 저조하여 팀 전체의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선수들이 경기 중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전술적인 움직임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선수들의 폼에 따라 전술을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팀의 공격성과 수비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부진한 선수 대신 대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팀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피파 랭킹 100위를 상대로 비긴 경기력을 보인 감독을 경질하지 않는 건 무능의 극치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입니다. 피파 랭킹 100위랑 비기는 감독을 낙하산으로 모셔왔다고 하며 30억이나 주고 있는 슈협이 참 대단합니다.